웨이브 폼을 우리가 그 지오메트리컬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벡터 형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디모듈레이터는 그 벡터의 앞에 있는 웨이트 값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신호들이 서로 같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P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PAM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통이고 얘가 서로 시그널마다 달랐잖아요. M은 1 또는 2 이거에 따라서 그렇죠? 오소고널 시그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소고널 시그널에서는 디멘전이 2개이기 때문에 베이시스 펑션이 2개가 나오고 그렇죠? 따라서 이 웨이트도 2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2개가 나와서 M은 1일 때, 즉 바이너리 비트가 1이라고 했을 때는 특정한 요 값을 가질 테고 그렇죠? 바이너리 비트가 0이다라고 했을 때 M은 2일 때는 또 2라고 다른 요거가 나오고 P1, P2는 각각 M1, 2에 대해서 각각 공통으로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디모듈레이터를 거치고 나면 이 공통되어 있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디자인을 했는데 그 방법으로 코릴레이터 타입 디모듈레이터가 있었고 두 번째로 배운 거가 매치드 필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코릴레이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코릴레이션이 무엇이냐면 어떤 S1T와 S1이라고 하지 맙시다. X1T와 X2T의 코릴레이션이다.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구간, 우리는 이제 T 인터벌로 생각을 한다면 요거가 바로 코릴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코릴레이터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PAM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코릴레이션 아웃풋이 코릴레이터가 될 테고 이거를 every t 시간마다 샘플링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나는 디텍션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PAM 경우에 만약에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하나가 아니라 2개다. 그러면 코릴레이터가 이제 그 개수만큼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텍터 이렇게 오소고널 시그널에서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배웠어요. 근데 요거를 딱 바꿔가지고 매치드 필터로 우리는 교환을 해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배웠다라는 거죠. 여기를 매치드 필터 이게 디모듈레이터라는 거죠. 그럼 매치드 필터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필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터 디자인도 하고 이것을 디스크릿 디지털 서킷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킷으로 만들기 힘들잖아요. 곱하고 인티그레이터를 만들고 그거 어렵지만 필터 자체는 디지털 필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필터가 아주 쉽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치드 필터가 아주 유용한 건데 이 매치드 필터의 형태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되는데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필터를 매치드 필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매치드 필터의 특성은 무엇이느냐? 이제 그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하면서 했는데 매치드 필터라는 걸 생각하기 전에 그냥 이 바이너리 PAM인 경우만 생각을 해서 여기를 필터가 하나 있는데 들어오는 신호는 S of t 플러스 nt이다.
그리고 N of t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인데 제로민 가지고 있고 베리언스가 2분의 N0이다. 이러한 특성, AWG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호가 이러한 필터의 인풋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샘플된 시그널을 Y라고 한다면 그렇죠? Y는 시그널 부분과 노이즈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를 H of T라고 한다면은 SM이라는 부분, 이 시그널 부분 S라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 of T와 H of T를 컨볼루션해서 타임 T에서 샘플링한 값. 그 값이 S가 되겠죠? 그렇죠? N은 노이즈 부분하고 이 필터의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컨볼루션해서 나온 거를 타임 T에서 샘플링한 값. 그 값이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가 가우시안이라는 걸 또 증명할 수가 있고 이 가우시안이 제로민이고 N0 over 2인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지라시가 증명을 했어요. 여기 이거의 Y의 값을. 그러면서 뭘 했냐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이거를 SNR이라고 하는데 이 SNR은 이거의 파워는 ES 제곱이 될 텐데 파워가 그런데 얘는 랜덤한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만약 이게 랜덤한 시그널이라면 S 제곱을 익스펙테이션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S 제곱. 그 다음에 이 노이즈의 파워는 요거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쓰지 말고 이 N이라는 거를 이렇게 합시다. N of T, H of T 컨볼루션 하니까 H 여기를 람다라고 하면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제로 그 다음에 T인데 여기서 이제 T를 대입하면 캐피탈 T를 대입하면 요 T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값을 여기다가 파워를 계산하기 위해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이 SNR 값을 뭐 어떤 여기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S도 마찬가지겠죠. S of T에다가 H 다음에 T 마이너스 람다 D 람다 제로 T가 될 텐데 여기다가 샘플링 했을 때 값을 T 값, 이 캐피탈 T 값을 대입하면 여기에 캐피탈 T, 여기에 캐피탈 T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곱한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이즈 이거의 베리언스 값. 얘의 미 값이 제로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얘의 베리언스 값도 익스펙테이션 하고 이것을 제곱시킨 거를 이 안에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구했냐면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 SNR 값을 맥시마이제이션 하기 위한 H of T의 형태는 무엇이 될까? 그것을 풀었어요. 그렇죠? 일종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에요.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은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 자, 맥스 SNR. 그쵸? 근데 무엇에 대해서 맥시마이제이션 할 거냐면, H of T에 대해서. 그쵸? 이 H of T를 구해라.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것을 구해봤더니, H of T는 무엇이 됐냐면, 이게 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즉, 매치드 필터가 되어야지만 SNR 값이 맥시마이제이션 되고 있고 반대로 말을 하자면 매치드 필터를 쓰면은 아웃풋의 그 샘플링된 값의 SNR 값은 맥시마이제이션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역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어서 이걸 증명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던 이니퀄리티가 뭐였냐면 카우치, 슈왈츠 이니퀄리티였다 이거죠. 그렇죠? 거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매치드 필터나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버줄레이터는 똑같은 아웃풋을 우리가 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뭐 다른 거 이상한 거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옵티멈 리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보면은 몇 페이지인가? 1, 2, 3, 4, 5페이지에 옵티멈 리시버에 대해서 퍼포먼스 오브 옵티멈 리시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바이너리 PAM 시그널에 대해서,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가지 타입의 디모듈레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션이죠. 그죠? 이걸 매치드 필터로 우리가 구현을 해보면 이 필터가 될 때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이게 HOT가 되는 거죠.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것의 아웃풋이 지금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디텍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송 신호, 트랜스미 시그널은 SMT가 될 텐데 둘 중에 하나 될 거잖아요. M은 1 or 2.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엔티포달 시그널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가 S1T라고 한다면 S2T는 이렇게 보낸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엔티포달 시그널일 경우에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이너리 비트는 시퀀스를 이렇게 쭉 오는데 걔가 뭐에 따라서 이 둘 중에 펄스가 무엇이냐가 이제 좌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하나가 보내지고 우리가 AWDN 채널을 겪으면 요거가 N 오브 T하고 더해져서 리시버에서는 이 R 오브 T라는 신호가 리시버로 오겠다는 거죠. 리시버의 인풋 시그널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R 오브 T예요. 그래서 R 오브 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SMT 플러스 NT. 이건 AWDN.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이 SMT를 지오메트리컬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게 이제 코렐레이터, 디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을 뭐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죠?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여기 값을 Y라고 하면 Y는 어떻게 썼냐면 시그널 부분이, 그렇죠? SN과 노이즈 부분이 N. 이렇게 쓴다는 거를 2주 전에 배웠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 S1T와 S2T가 이렇게 생겼는데, 만약에 P of T를 내가 이걸 쓴다라면, 이게 P of T는 T가 되고 제곱한 거에 면적이 1이 되도록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S1T가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서 S1은 뭐가 될까요? S1은? S1은? 루트 일단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느냐. 루트 7을 곱해줘야 될 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S1 곱하기 P T 하면 S1T가 되겠죠. 그럼 이런 모양이다. 내가 만약에 A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 S2는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A. 그러면 여기에서 요
Sn 플러스 n 하니까 그래도 지난 시간에 보였던 게 뭐냐면 이 n에 대한 스태티스틱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어널리시스에서 n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거의 민 값과 베리언스 값을 알면 PDF를 알 수 있으므로 n의 민 값과 베리언스를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얘의 PDF가 무엇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걸 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정은 뭐냐면 n of t가 AWGN이고 이거의 민은 제로이고 베리언스는 2분의 n제곱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런 거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평균값으로 0이에요. SM은 이것 또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봅시다. 요거를 보면은 만약에 n이 1일 경우에 즉 S1t가 트랜스미티드 되니까라면 if S1t가 트랜스미티드 되니까라고 한다면 이 y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 S2t가 보내졌다면은 샘플된 이 y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a t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풋 값이 이거 또는 이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이즈를 한번 보세요. n을 보면은 AWGN이고 제로민이고 베리언스가 2분의 n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노이즈가 제로민이라는 것은 노이즈가 뭐 이런 식으로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높이 올라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베리언스가 커지게 되는 거고 2분의 n제곱가 커지게 되는 거고 이 0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의 그 폭이 적다라는 것은 베리언스가 작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에 랜덤한 값 중에 하나하고 이거 합쳐지는데 만약에 이거가 합쳐진다면 합쳐진 거의 이 형태는 어떻게 될 거냐면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거 똑같겠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만큼이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S2t가 보내졌다라면은 마이너스 A 루트 t만큼 더해지니까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S2t가 더해졌을 때 웨이브폼의 이 YT의 이거의 형태는 이런 식이 되겠죠. 빨간 거 파란 거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T에서 딱 샘플링 했었을 때 여기가 T예요. 그리고 이 값, 이 두 개의 값이 각각 이 Y 값 또는 이 Y 값 무엇을 보냈느냐에 따라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Y 값을 보고 나는 디시전을 할 거예요. 디텍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디시전을 내릴 거예요. 어떤 디시전을 내리냐면 Y1을 보냈을까? Y2를 보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방법을 쓸 거예요. Y를 받아가지고 Y가 어떠한 알파 값보다 크면은 나는 S1이 보내졌다라고 디클레어 할 거다라는 거죠. 선언할 것이고 Y가 알파 값보다 작으면은 S2t가 보내졌다라고 나는 디클레어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알파 값이 무엇이 되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0. 0이 되면 적절할 것 같죠. 그렇죠?
정말 0이 적절한지 또 어느 경우에 0이 적절한 건지 그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알파는 0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스레스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레스홀드인데 지금 0이 지금 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바이너리 비트를 보내는 1, 0, 1, 1, 0 막 이런 거가 있는데 1이면은 S1T를 보내고 0이면은 S2T를 보내요. 그렇죠? probability of S1T라는 거는 뭐냐면은 S1T가 보내질 확률. 그러니까 1이 몇 번 나왔느냐? 확률적으로. 또 probability of S0. T를 빼먹으십니다. 그런데 이 확률은 뭐냐면은 S1이 보내줄 확률, S0가 보내줄 확률. 이 확률은 보통 우리들이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2분의 1이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즉 1이 발생할 확률을 2분의 1, 0이 발생할 확률을 2분의 1. 즉 1과 0이 동전전전에서 나온 확률처럼 앞면과 뒷면 나올 확률처럼 월드의 그 트라이얼처럼 똑같은 확률로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를 우리 지금 암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분의 9, 10분의 1. 10번 중에서 9번은 S번이고 10번 중에서 1번은 0이 나오는 거죠. 이때도 이게 0이라고 놓는 거가 맞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 그게 더 좀 에라를 내가 잘못 디클레어 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100분의 99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좀 더 가기 위해서 1000분의 999 지금 1000개의 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999번은 1이 나오고 한 번은 0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내기 전에 주고받기 하기 전에 리시버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응?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시전을 하는데 내가 received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y 값을 보고 금방 이러한 디시전을 해가지고 알파보다 크면은 S1이라고 하고 알파보다 작으면 0을 보냈다라고 내가 디시전을 내린다라는 거 하고 이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또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이 사실 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봅시다. 0을 2개를 붙였어요.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디시전을 한단 말이에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y 값을 보고 그래서 아까 이러한 디시전 내가 룰을 크라이테리아를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에라는 언제 날 거냐면 에라는 얘가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갑자기 노이즈가 확 튀었어요. 어느 시간대에. 어느 시간대에 확 튀었는데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A 루트 7을 얘를 보냈는데 이거가 노이즈하고 더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예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샘플링 했는데 나는 마이너스 A 루트 7을 보냈는데 마이너스 A 루트 T 즉 S2T를 보냈는데 노이즈하고 더해져가지고 0보다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0보다 작으면은 0보다 크면은 S1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노이즈 때문에 S2라고 나는 디클레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서 에러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확률적인 이야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에러가 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0을 쓰겠냐는 거죠. 여기다가 스트레스홀드로 이거가 옳겠느냐 아니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번 중에서 99,999번은 항상 1이 나오니까 이거 보지도 않고 우리가 다 1이라고 말하고 한 번은 그냥 에라 생기게 하지. 하는 거가 에라를 더 적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홀드가 요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정하고 싶냐면 잘못 디클레어를 할 확률 1인데 내가 0이라고 판정할 확률 또는 0인데 내가 1이라고 잘못 말할 확률 그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레스 홀드를 나는 정하고 싶다는 거죠. 요 스트레스 홀드를. 하지만 이 스트레스 홀드가 무엇이 됐던 간에 이 스트레스 홀드 값은 S1이 나올 확률과 S0가 나올 확률 얘네들하고 무엇인가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얼핏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예제를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예제라면 어쩌면은 요거를 만약에 A 루트 T가 10이고 마이너스 A 루트 T가 마이너스 10이라면 보통 때 나는 0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9.9를 스트레스 홀드로 두면은 9.9가 아니죠. 오히려 마이너스 9.9 요 값을 그래서 이 값보다 크면은 S1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S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홀드 값을 더 낮춰가지고 오히려 S1이 디클레어 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홀드를 정해준다면 아까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은 이러한 노이즈의 특성에 더 조금 내가 좀 덜 민감하게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거 뭐냐면 이 스트레스 홀드 알파라고 말을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러한 확률 즉 S1을 보낼까 S2를 보낼까 즉 S1 정보 자체에 대해가 발생할 확률 요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priori probabilities라고 말을 해요. 사전 지식 확률 priori probabilities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련이 있고 그 관련된 값으로 옵티멈한 스트레스 홀드는 존재한다. 지금 우리 아직 그걸 구하지는 않았지만 그 옵티멈한 스트레스 홀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가 잘못 판정할 확률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도록 이 스트레스 홀드를 구하겠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문제를 이제 디파인을 내가 하는 건 뭐냐면은 디모듈레이트의 아웃풋은 시그널 컴포넌트 플러스 노이즈 컴포넌트가 되는데 나의 디텍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바이너리 PA의 경우에 엔티포덜 시그널에 대해서 스트레스 홀드를 두고 스트레스 홀드가 크면은 S1이 보내진다고 말하는 거고 스트레스 홀드가 작으면은 S2가 보내졌다라고 디시전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방법이 그러면 그 스트레스 홀드를 어떤 값으로 정해야 될 것이냐 라는 거고 그 스트레스 홀드 값을 어떤 값으로 정하는가에 따라서 정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정의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잘못 내가 판정이 될 확률 1을 보냈는데 내가 0이라고 디시전 내릴 확률 또는 0인데 내가 1이라고 잘못 디시전을 내릴 확률 그 확률 값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알파 값 스트레스 홀드를 정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잘못 판정될 확률 그 값을 구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값을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알파 값이 무엇이냐라는 걸 그 다음에 찾아보자는 거예요. 문제를 찾는 어프로치가 알겠죠? 자, 모르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자, 보면은 y가 알파보다 크면 디클레어 S1t was transmitted. 이렇게 y가 알파보다 작으면 declare S2t was transmitted. 요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피시전 룰이 되겠다는 거. 바이너리 엔코더 시그널에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자 y는 sm 플러스 n이 될 텐데 자, S1이 보내졌다라면 S1이 보내졌다라면 Y는 무엇이 돼요? Y는 A 루트 T 플러스 N이 되죠. A 루트 T는 뭐냐면은 비트 에너지를 루트 취한 거 똑같아요. 그냥 노테이션상 에너지를 루트 취한 거다. 뭐 우리 에너지로 배우면 이거다라는 거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N은 가우시안이죠. 그렇다면 Y의 PDF는 어떻게 될까요? Y의 PDF 가우시안이죠. 그래서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민값은 얼마예요? 루트 2. 베리언스 값은 2분의 N제로. 그러면은 Y의 PDF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S1이라는 조건 하에 S2가 아니라. 그래서 컨디셔널 PDF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S1이 될 텐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1오브 루트 2파이 2분의 N제로.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N 낫이 될 테고 2 곱하기 베리언스니까 N 낫. 그 다음에 Y의 PDF이기 때문에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S2가 보내졌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D 플러스 N이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디셔널 PDF Y given S2는 똑같이 처음부터 시밀러리하게 E2D 마이너스 N나 Y 플러스 루트 2D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에러 이벤트를 한번 봅시다. S1이 보내졌다고 한다면 실제로 우리는 모르죠. 리시버에서는 모르는데 S1이 만약에 보내졌다고 한다면 Y를 보고 Y를 딱 봤는데 이 Y 값이 알파보다 작으면은 에러가 나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가 이벤트가 될 건데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쵸? S1을 보냈을 때 저거가 바로 에러 이벤트가 되겠다는 거죠. 그 에러 이벤트를 이렇게 써봅시다. 이걸 probability of 에러인데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그쵸? 또 하나 S2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에러는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probability of Y를 봤는데 S2를 보냈는데 Y를 봤더니 얘가 알파보다 크면은 에러가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와 이 경우 둘 다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얘가 일어날 확률을
그 probability of ES1. 그렇죠? probability of error S1을 보냈을 때 에러와 probability of error S2를 보냈을 때의 확률. 그렇죠? 이거는 얼마만큼 일어나냐면은 S1의 확률만큼 일어나고 S2를 보냈다는 확률만큼 일어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probability of error 평균 에러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면 total probability theorem. theorem에 이러한 거가 나왔어요. 조건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컨디셔널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디스조인트한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만큼이 일어날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었을 적에 얘는 예를 들어 뭐 S1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probability S1 플러스 내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한 S2 probability S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구한다라는 걸 예전에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probability of 이 동그라미 내가 생각하는 그 T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total probability theorem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그거 똑같아요. 총 에러가 일어날 것. 즉,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average probability of 에러가 평균 에러 값이 되겠다는 거죠. S1만 일어나는 에러가 아니라 S2도 일어나는 에러. 두 가지를 평균한 거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구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를. 자, y가 알파보다 작을 때의 확률이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y는 지금 뭐예요? 이때. 즉 이때는 뭐냐면 S1을 보냈을 때 여기 S2를 보냈을 텐데 S1을 보냈다라면 요거. 그쵸? PDF가. 그쵸? 이 y가 알파보다 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티에서 알파까지. 그 다음에 F, Y, S1, Y, dy. 이게 확률이잖아요. 그죠? 즉, 요거는 뭐하고 같냐면, probability of y가 알파보다 작은 확률,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요거 같아요. 그죠? 근데 요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는 거죠. 알파보다 작은 확률이니까, y는 마이너스 인피니티 to 인피니티인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면 되냐면은 알파보다 큰 확률. 그러니까 알파부터 y는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값은 뭐하고 하냐면은 probability y가 알파보다 크고 S2를 보냈는데 이런 확률을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y가 알파보다 큰 확률은 알파부터 무한대까지 fy S2 y S2 dy.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될 거냐면 이 확률 probability of S1 probability of S2 이걸 곱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y를 어떤 값을 하느냐에 따라서 y 값을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probability of error는 미니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알파 값을 어떤 값을 적어내냐에 따라서 미니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알파 값을 어떤 값을 딱 하면 가장 미니멈 값이고 그 알파 값이 아닐 때마다 점점 이 probability of error 값이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거를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를 x축을 알파라고 하고 y축을 probability of error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점이 알파의 옵티멈한 값 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 미니멈 값이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형태의 함수를 그릴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함수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래로 볼록인. 뭐라고 해요? 컨벡스 함수라고 해요. 컨벡스 함수라고. 즉 이거가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걸 일단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다라면
증명을 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알파 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알파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그 값에서 미니멈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2차 방정식에서 미니멈 값을 우리가 찾아라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0을 해가지고 찾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이것도 똑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무조건 다 찾을 수가 있고 아래로 볼록인 경우는 어느 때 아래로 볼록이냐면 뭐가 됐든 간에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되어 있으면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다 아래로 볼록도 위로 볼록이에요. 만약에 그게 3차, 4차 이상으로 되면은 우리가 글로벌한 옵티멈을 찾는 것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글로벌하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걔가 맥시멈이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니멈이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로컬리 글로벌, 로컬리 미니멈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곱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됐든 간에 제곱의 형태는 그런 거가 거의 다 존재하게 돼요. 특별한 아주 싱귤레리티한 격을 제외하거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다 제곱의 형태예요. 여기도 제곱의 형태, 그 다음 여기도 제곱의 형태. 그래서 얘가 일단 쿼드라틱 형태, 즉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옵티마이제이션의 어프로치. 여러분들이 배운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은 난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뭐 라그란지안 멀티플라이어에 의한 뭐 옵티마이제이션 그거에 의한 어떤 맥시멈 미니멈을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이제 막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그런데 아주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거는 아주 쉬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을 해봅시다 이거를. 그렇죠? 글로벌한 미니멈 값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왜냐면 쿼드라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여기 이 부분 글씨가 너무 못 썼죠? 이 부분을 보면 알파에 대해서 일단 이걸 적분을 하면은 적분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F 이걸 적분한 것을 F 캡탄 F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서브스크립을 다 뺄게요.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S1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인피니티 S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F 플러스 인피니티 S2 마이너스 알파 S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알파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해보면은 얘는 일단 0이 되겠죠. 얘네 둘은. 그 다음에 이거를 미분하면 다시 F, 스몰한 F의 합수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 여기에서 F 알파 S1 마이너스 여기에서 여기는 S2가 되겠죠. 여기에 probability of S1이 있고 마이너스 probability S2 F 알파 S2는 0을 만족시키는 알파를 찾아내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걸 한번 찾아내 봅시다. 우리가 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하고 요걸 지금 알고 있어서 알파를 찾을 수 있는데 저거를 풀어보면 알파는 어떤 것을 만족시켜야 되냐면 probability of S1 그 다음에 F 알파 S1는 probability of S2 F 알파 S2 요것을 만족시키는 알파를 찾아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옮겨보면 F 알파 S1 나누기 F 알파 S2는 probability of S1 probability of S2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자,
자, 이 컨디셔널 PDF를 다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거를 해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1 over root pi n not exponential minus n not 그 다음에 y 플러스 아까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요거는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를 캔슬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곱셈이니까 지수의 나눗셈이니까 지수끼리 서로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빼면 여기 분모를 계산해보고 아니 지수에 있는 이 텀을 계산해보면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여기 계산해보면 y제곱 서로 없어지고 가운데 것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y 루트 2b 여기도 마이너스 2y 루트 2b 알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위에 뭐가 남냐면은 마이너스 n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루트 2b 마이너스 2알파 루트 2b 서로 더해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죠. 4알파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거가 뭐하고 같냐면 probability of S2, probability of S1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 여기다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알파는 이제 다 구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걸 풀면 돼요. 4알파 루트 2b n날 probability of S2, probability of S1 그래서 4알파 루트 2b 나누기 n-은 내추럴 로가리즘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다. 자 봅시다. 여기서 만약에 probability of S1과 probability of S2가 2분의 1로서 같다라면 알파 값이 얼마나 돼요? 알파는 제로가 되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던 그 제로 값은 그렇게 될 거다. 제로 값이 아니면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번 행정고시 1번 문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4분의 3이고 이게 4분의 1일 때 스레스홀드를 구하고 이때 BT나 프라버빌리티 요거를 구해라라는 거가 문제였는데 진짜로 했는데 반 정도는 맞은 것 같아요. 38명 정도 중요해요. 문제를 내서 이건 중앙문화에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말을 하면서 바뀌었어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인데 그러면 알파 값이 저렇게 구해졌는데 알파 값을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확률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렇죠? 만약에 probability of S2가 크다라면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probability of S2가 크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probability of S2가 크다라는 비트 0이 더 많이 조회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레스홀드 값을 아까 0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높이는 거가 맞을까요? 낮추는 거가 맞을까요? 높이는 거가
많겠죠. 그래야지 0으로 내가 디시전할 횟수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세요. 로가리즘 펑션은 인크리징 펑션이에요. 그렇죠? S2가 크기 때문에 S2가 크다라면 이 값도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양수값이에요. 파지티브 값이기 때문에 알파 값 자체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커지는 패션이 어떤 패션으로 커지냐면 로가리즘의 형태로 커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하냐면 수학적으로 지금 다 증명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를 probability of S1은 probability of S2로 2분의 1로 같다라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때는 뭐냐면은 알파는 0. 그렇죠? 그러면 probability of error 이거 바이너리인 경우라고 해가지고 책에서는 2라고 썼어요. 바이너리일 때 probability of error를 책에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때는 에러가 언제 일어나냐면 probability y를 받았는데 내가 0보다 작은 경우 S1을 보내서 probability of S1 플러스 probability of y를 S2를 보냈는데 0보다 커가지고 이거가 바로 probability of error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의 확률 각각은 2분의 1로서 갖고 얘는 2분의 2분의 1로 갖고 그래서 2분의 2게 되고 probability of y 제로 S1 플러스 probability of y가 0보다 크고 S2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각각을 한번 구해볼까? probability of y가 0보다 작은 경우 S1을 보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0보다 작은 경우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0까지 y의 PDF는 아까 어떻게 구했느냐 파이입니다. y 마이너스 2의 제곱 dy 이렇게 구했던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쉽게 구하기 위해서 n y-2b의 제곱을 2분의 x 제곱이라고 트랜스포레이션을 해봅시다. 치환을 해봅시다.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n y-2b는 √2x가 되겠죠. 그래서 y는 √2 n x 플러스 √2b 이렇게 되겠죠. 어제? 틀릴 수 있으니까 잘 봐요. 제곱에서 첫 번째 줄에서 먼저 내려올 때 이거 말하는 데 말할 때까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dy는 n 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y에 두면 x도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대로고 그래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대로인데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는 0을 대입하면 y가 0을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1/루트 파이 했나?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y 대신에 뭘 대입하는 거냐면 n not over 2 dx 이렇게 돼서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티 마이너스 n not 그 다음에 1/루트 2 파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 함수를 보면 이거는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제로인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1인 PDF의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 텐데 요게 요거예요. 1/루트 파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그건 x고 이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의 마이너스 인피니티 t에서 여기까지 면적이에요. 여기가 2
2b n0 여기까지 면적이죠. 그렇죠? 가우시안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이거나 이 면적이랑 같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써보면 이거를 다시 써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b n0 그 다음에 인피니티 1하고 2파이 2의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dx 쓸 수가 있고 여러분들 q 펑션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x에서 인피니티까지 1하고 2파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dx x를 다른 y제곱 dy 즉 x가 x에 있는 무한대까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면적으로 구한 거를 우리 q 펑션이다 라고 스페셜 펑션이다 라고 뒷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보면 저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는 q 루트 2 2b 오버 n 이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이걸 다시 보면은 2b 오버 n-은 SNR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2 곱하기 SNR 값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구해보면 y가 0보다 클 때 S2가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y가 0보다 큰 거의 확률을 구해보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금방은 뭐냐면은 요걸 구한 거예요. y가 0보다 작을 때 S1을 보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y가 0보다 클 경우 S2를 보냈을 때 이때가 S2를 보냈을 때 에러가 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0에서 인피니티 n-, 2의 마이너스 n-, y 플러스 루트 2b의 제곱 dy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이것도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 아까처럼 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0,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쉽게 우리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해보면. 그래서 이것도 q 루트 2b 오버 n 즉 q 루트 2 곱하기 s다 이라고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every error probability는 S1을 보냈는데 내가 S2라고 판정을 낼 그거의 확률 그거는 언제냐면 디텍터 그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 y 값이 0보다 작으면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발생하겠죠. 그렇죠? S2를 보냈는데 S1이라고 판정할 확률은 뭐냐면은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y 값이 0보다 크면 즉 0이라는 건 지금 스레스홀드 값이에요. 그거를 평균한 거가 될 텐데 이 0이라는 것은 즉 probability 이 priori probabilities가 2분의 1일 경우에 이게 0이 나온 거죠. 스레스홀드가. 근데 그것을 평균을 내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 각각을 구해봤는데 각각이 같았어요. 같았죠. 그렇죠? 뭘로 같았냐면 Q 루트 2 EB 오버 N-으로 같았어요.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하고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뭐가 돼?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는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 에버리지 프로바빌리티 오브 에러는 Q 루트 2 곱하기 2B 오브 N 즉 Q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결과를 봤더니 우리는 비트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이거 비트 에러 프로바빌리티 비트가 오류가 날 확률인데 이 오류가 날 확률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최소화하고 싶어라 하죠. 그렇죠? 최소화하고 싶어라 하는데 그렇게 최소화하기 위해서 스레스홀드 값을 정해가지고 디텍션을 했더니 이런 값으로 나왔어요. 이런 확률로. 즉 에러 프로바빌리티는 여기 봤더니 무엇이 좌우를 해요? SNR 값. 그렇죠? SNR 값이 좌우를 해요. SNR 값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 값이 좌우를 할 텐데 이것은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에 있어서 이거는 다 성립이 되는 디테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바이너리 P의 경우는 요거 S1T, S2T를 이렇게 보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도 엔티포달 시그널이에요. S1T, S2T가. 그렇죠? 서로 부호만 다르잖아요. 엔티포달이 돼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는 SNTT 하나의 디멘전으로 똑같이 표시할 수가 있고 SNT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PT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스로발 시그널을. 그렇다면 내가 시그널을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웨이브 폼의 형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시그널 에너지를 키우든지 아니면 노이즈 베리언스가 작든지 그것만이 좌우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내가 시그널을 이렇게 보내고 하나는 이렇게 보낸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지 이 웨이브 폼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보낸다고 하든 이렇게 보낸다고 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차원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웨이브 폼을 내가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거가 중요하게 되겠죠. 그거는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내는 임플리멘테이션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성능적인 차원에서 전혀 똑같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걸 하면 되겠고 그거가 이제 PAM이 되겠다. 다음 시간에 PP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